자, 이제 3월이 되면 주주총회 시즌이 열리게 됩니다. 올해는 주주행동주의의 원년이 될 것이란 평가가 상당히 많고요. 그 기대감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주주총회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동안 주주들의 눈치를 많이 보지 않다 보니까 돈을 쓸 때도 좀 돈을 많이 썼던 경향이 있었고요. 좀 제대로 효율적이지 못하게 썼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주주의 이익을 좀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했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주주의 권리가 만약에 높아지게 된다면 기업들도 돈을 쓰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게 될 거고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계속 안 좋게 생각해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경우 개인들이 투자했던 기업들의 가치도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시장 환경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안아보면서 저희가 오늘 주총 특집 3번째 시간으로 기업 지배구조 자문기업 리앤모어의 이태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주주총회에 대해서 그리고 주주 행동주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리앤무어가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고 또 이태훈 대표는 무엇을 하는 분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기 자랑하기가 조금 쑥스럽긴 한데 편하게 하시죠. 예, 저희 회사는 한국의 유일한 또는 최초의 기업 지배구조 자문만을 네. 전문으로 자문하는 자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이제 그게 이해가 빠르겠죠. 네. 저희가 2015년도에 삼성물산과 엘리엇이 서로 싸운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네네. 어떤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했을 때 저희는 주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엘리엇을 포함한 국내외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들의 국내 총괄 자문 업무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 핫 이슈였던 맥쿼리 인프라에 대한 플랫폼 자산 운용이 쉐어홀더 액티비즘 형태로 맥쿼리를 공격할 때 저희는 플랫폼 자산 운용과 같이 공동 업무로 또 자문 업무를 제공했었습니다. 예. 주주들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업 지배 구조를 일단 다 연구하고 계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이런 자문이 가능한. 그렇죠. 의결권 자문사랑은 좀 간단하게만요. 의결권 자문사랑은 뭐가 달라요? 기업 지배구조 자문은 조금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고 의결권 자문은 그 중에 한 파트인데 좀 더 깊이 있는 하는 자문하는 회사다 이렇게 좀 구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주총회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바뀌게 되는 게 또 섀도우 보팅이 일몰되면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사가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주주 입장에서 다양한 주주분들이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주총 가서 뭐 하는데 혹은 나는 지금 사서 급등주 올라탈 거야라고 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굳이 전자투표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주총이 중요한 이유가 뭐고 이게 이제 자산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주식회사는 다 아시겠지만 주주가 주인인 그러니까 주주가 한 주를 갖고 있든 10주를 갖고 있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비례해서 주식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섀도우 보팅이 없어지면서 올해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안 돼요. 근데 물론 지금은 경과 규정이 있긴 한데 과거에 비춰보면 3월 정총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농사졌는지 재무제표 승인이 안 되면 그 회사는 바로 재무제표가 불승인 난 다음 날 관리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주가가 갑자기 하한가를 가고 있다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관하지 말고 특히 이 섀도우 보팅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던 임원진들 또는 주주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더 하지라고 했던 그런 경영진들에 대한 사랑과 질타를 주주총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자기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는 섀도우 보팅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전자투표를 안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다음 날 이게 통과가 안 나서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주주들은 곡소리를 낼 테지만 결국 그 잘못은 주주들이 전자투표를 안 했기 때문이라는 상황도 분명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다고 하면 그 기책사유가 누가 있냐? 그러면 주주도 있을 거고
근데 주주는 자기 보유한 주식에 비례해서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경영진이 제일 크겠죠. 그렇죠. 네. 또 그 경영진을 구성하고 있는 종업원도 클 거고 네. 또 그 회사가 그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그 지역 사회도 클 거고 네. 즉 그 기업 지배 구조 또는 주총의 참석이 이렇게 그 나비 효과처럼 상당히 그 국가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주시면 참 특히 저희 같이 요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네.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올해부터 큰 관심을 받게 되는 게 주주 행동주의입니다. 사실 그 주주 행동주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익숙진 않아요. 주주 행동주의라고 하면 오히려 기업 사냥꾼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런데 이 주주 행동주의가 뭔지 최근에 그 한진칼과 각을 세우고 있는 강성부 펀드라고 부르죠. KCGI 사례를 좀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주주 행동주의가 무엇인지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학문적으로 네. 주주 행동주의라는 것, 즉 쉐어홀더 액티비즘이라는 게 무엇이냐 네. 정의를 내리는 건 조금 그 일반 투자자분들 마음에 안 와닿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과거의 중요한 케이스를 갖고 설명을 해드리면 네. 더 마음에 와닿고 그럼 저런 걸 유념해서 봐서 한번 잘 투자해야지라는 것도 더 네네. 강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 문제가 됐던 거는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네. 그 어떤 그 합병 비율. 네. 문제 이런 거겠죠.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그 엘리엇이 삼성물산한테 얘기했던 게 뭔지를 보면 네. 그 안에 주주행동주의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파워포인트가 떠가고 있는데 그 엘리엇이 그 보는 삼성물산은 참 좋은 회사다. 네. 삼성그룹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또 회사 지금 우리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네네. 그래서 야 내가 볼 때는 삼성물산이 10만 원 주식인데 네. 외국 투자가 기관이 볼 때는 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국만의 특색적인 이유 때문에 그게 5만밖에 안 가. 네. 즉 본질 가치는 10만 원인데 지금 거래되는 마켓 밸류가 그 반이니까 네. 그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를 보니까 이게 오너 일가와 그러니까 최대 주주와 네. 경영진과 그다음에 그를 둘러싼 채권자와 네. 정부와 이들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구나. 그게 지배구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잘 만들면 곧 원래 삼성물산의 그 본질 가치인 10만으로 주가가 갈 거야 이렇게 하면 네네. 이제 조금 이제 거기서 말하는 지배 구조를 좀 이제 머리에 두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케이스는 그 최근에 그 며칠 전에 네. 그 달튼 인베스트먼트라고 가치 투자. 같이 투자하는 그 친구들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여기는 조금 넓게 네. 한국 증시의 저평가 원인을 분석해서 그거를 해소하자. 국민과 국회에게 보내는 제안서라고 해서 예, 보냈죠. 네. 아주 그런 거 보면서 막 이 소름이 돋아요, 사실은.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의 또 핵심 키워드도 뭐냐면 한국 증시는 저평가돼 있다. 네. 저평가된 이유가 뭐냐? 지배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다. 네. 그러면 지배 구조를 개선하자. 네. 그럼 지배 구조가 뭐냐?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 국회, 회사, 그다음에 일반 투자가들을 네네. 둘러싸고 있는 힘의 관계. 네.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간접적이나마 바로 이해하시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기업의 주주인데 거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참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기업의 가치는 10만 원이나 5만 원밖에 평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주예요. 그럼 제가 주주로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번에 주주 행동주의의 원년이 됨으로써 그게 어떻게 바뀌게 될 수 있는 걸까요? 그 결국은 이제 우리 앵커님이 말씀 주시는 거는 원인은 파악을 했어요. 네네. 이건 지배 구조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와 그 경영진, 또 최대 주주와 최대 주주가 아닌 주주 간에 네. 이런 갈등 문제가 원인이네. 네. 그러면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전술적으로 이제 제안을 하겠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앉아서 회사가 좋아지길 기다리는 패시브 투자가 아니라 네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액티브 투자, 액티비즘이 이제 되는 거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이제 KCGI 네네. 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KCGI가 대한항공 또는 칼그룹, 대한항공 네. 그룹에 뭘 요구했었냐면 야, 너네 이사회 운영이 네. 투명하지 않다. 그렇죠. 결국 이사회라는 건 그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결정권이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지 네네. 않습니까? 아주 이 지배구조의 한 핵심인 거죠. 네. 그러면 그 임원들이 누가 선임을 했냐? 네. 주주겠죠. 그렇죠. 근데 주주 중에도 일반 주주가 아니라 회사의 최대 주주인데 네. 최대 주주 중에도 경영권이라는 네. 무형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경영권 있는 최대 주주가 선임을 했겠죠. 네. 그래서 그 최대 주주가 선임한 경영진이지만 네. 너무 최대 주주 편만 들지 말고 다른 소액 주주, 다른 주주들도 생각을 하면서 그 이사회를 운영해라라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네네. 두 번째는 그렇게 선임만 이제 선임을 시켜놔도 문제잖아요. 네네. 이 경영학에서 네. 가장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지배구조 관련된 파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시 비용, 모니터링 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제가 주주로서 어떤 회사의 경영진을 선임해 놓고 네. 선임할 때 말 잘 듣고 열심히 잘하실 것 같은데 좀 지나니까 막 좀 해이해져. 그럼 이제 이거를 어찌됐건 3년의 기간이 있다면 네네. 관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이사회와 독립된 별도의 뭐 정치로 얘기하면 상권 분리 뭐 네네. 이런 게 되는 기타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자라고 이제 네.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니네가 하는 사업이 기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이야. 네네. 그럼 그 사업 구조 조정을 하자. 음. 뭐 이렇게 뭐 그다음에 이제 오너 일가 부분은 뭐 아주 그 특별한 경우에서 좀 그렇긴 한데 대표님 그런 저희가 거, 이야기를 예. 좀 계속 들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예, 않아서 예, 예,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거를 좀 그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볼게요. 예, 예, 예. 사실 강성부 펀드는 KCGI는 주주 제안을 그렇게 했고요. 그랬더니 예, 예. 이제 한진칼 쪽에서는 아니다 너희 6개월 보유를 안 했기 때문에 예, 너희의 예. 그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맞붙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이고 이번 주총에서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으세요? 그 6개월 보유 기간은 사실 그거는 그 이제 법률의 해석의 문제여서 네네. 제가 변호사가 아니어서 네. 이거를 법률적 의견을 내긴 힘들겠지만 네, 결국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장회사는 우리 앵커님도 아시지만 내가 오늘 주식 샀다가 내일도 팔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내가 3% 들고 있다가 내일 팔았어. 네, 그러한 주주는 그 기본적으로 회사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릴레이션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소수주주권이라고 하는 네, 그 어떤 주주 제한이나 이런 거를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 네,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판례에 따라 뭐 규정에 따라 어떤 데는 6개월 보유 기한이 없어도 된다. 네. 어디는 있어도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케이스는 이 그 KCGI가 주요 주주이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6개월 보유가 안 됐다고 그 주주 제한을 무시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굉장히 좀 날선 그 주주들의 의견 교환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한마디만 좀. 안 됩니다. 저희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세요? 자, 지금까지 리엠모 이태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탐난 주식 2PM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